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제가 만났던 정신과 선생님들께 항상 또 여쭤봤던 질문이 있어요. 바로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위한 조언을 해달라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제가 거의 20분에 가까운 의사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들었던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꼽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건강을 위해 조언해 줬던 첫 번째, 이건 정동천 원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던 건데요. 남이 기대하는 바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말로만 들으면 좀 쉬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건데 그게 왜 어렵지? 사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주변인의 시선에 이제 함몰되면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보다 남이 원하는 것,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고 주관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진아영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는 조용한 곳에 가서 가만히 내 마음에 귀 기울여 보래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떠올렸을 때 정말 가슴이 뛰는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지 교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우울증 환자들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김병수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인데요. 나를 비난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심지어 남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적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린대요. 나를 비난하는 습관을 최대한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반추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대요. 반추라는 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계속 곱씹는 거, 그리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이불킥하고 계속 막 민망해하고 이러는 반추하는 습관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반추하는 습관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말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행복만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양보하지 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왜냐면 계속 미래의 행복만 위해서 살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다 보면 현재 행복은 언제 느껴요? 그리고 그 미래의 행복은 언제 와요?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래만 보면서 달려가기보다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야 되고,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을 필요도 없다.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라. 왜냐면 그렇게만 해도 내 인생은 짧기 때문에, 내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정말 우리 인생 길지 않고 유한한데 너무나 귀중한 인생인데,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너무 밀려서 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노력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들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 혹은 불안증 환자가 내가 우울증인지 불안증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휩싸여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구멍도 없어지죠. 그게 당연한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고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정현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자기 마음 상태를 확실히 파악해야 된다. 이게 첫걸음이라고 하셨고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정신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과에 가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봐서 정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만약에 정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의사 선생님과 같이 상담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고. 정장명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을 빨리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이거를 너무 오래 끌고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을 너무 오래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엔 치료도 그만큼 힘들어지고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어진다는 게 실제로 논문으로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음 상태를 체크해보고 내 마음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바로 선생님들과의 치료 혹은 상담에 들어가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이 떠오르네요. 첫 번째 인터뷰했던 정동청 원장님께서 정신과 의사를 너무 이렇게 의사로 보기보다는 우리 정신건강, 뇌건강 트레이너로 여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신체의 질병은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질병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너무 편견을 가지고 우리랑 너무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말 내 정신건강, 뇌 건강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정말 헬스장에 내 몸 단련하러 가듯이 뇌 건강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생각으로 병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무수히 많은 정신과를 가봤는데 일부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만한 그런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정말 무슨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병원은 한 개도 없었어요. 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밝고 화사하고 선생님들 너무 좋으시고 마음 너무 잘 케어해 주시고 이런 분들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신과 방문을 너무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시지 말고 꼭 필요할 때, 또 필요하지 않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 번쯤 가서 내 마음이 어떤지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존감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새 자존감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는 자존감이 되게 높아 보인다. 나는 자존감이 되게 낮은데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고정돼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는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릴 적 상처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좀 불행해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하루 걸러 하루 바뀌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자존감은 내 자존감은 낮아. 이 낮은 상태로 디폴트야. 혹은 높은 상태로 디폴트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가 내 자존감을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5분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서 조언하셨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동안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했던 인터뷰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